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무료가 좋기 때문에 내 DB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뭔가를 팔려고 하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DB와 리드의 차이는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예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화 마케팅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제 소개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자동화 마케팅은 최근 마케팅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마케팅 자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케팅 자동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자동화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전에는 일일이 노동으로 했어야 했던 일들을 지금 너무 간단하게 진행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그런 방법과 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대체로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약간 CRM 프로그램 쪽, CRM 솔루션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마케터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CRM 쪽으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여전히 마케터가 자동화로 일을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자동화 마케팅 프로그램의 종류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피어가 있습니다. 제피어가 있고 메일침프, 에어테이블, 솔라피 이렇게 있는데 자동화 마케팅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제피어랑 에어테이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일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솔라피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랑 문자를 발송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피어랑 에어테이블 같은 거를 쓰려면 메일침프랑 솔라피를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간단하게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제피어인데 제피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자동화 프로그램의 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화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 이쪽으로 공부를 할 거다 좀 실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피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제피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일단 여기 보시는 에어테이블도 제피어를 대체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에어테이블이랑 제피어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좀 일반적으로는 제피어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우리나라에는 토종 프로그램으로는 아웃코드라는 게 있는데 아웃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아직 되게 좀 허접한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아웃코드는 저도 조금 써봤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페인14 레시피라는 것도 있는데 카페인14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그냥 이제 제피어 기능을 베낀 카페인14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페인14가 제피어랑 연동이 안 되거든요. 네, 카페인14가 단독적으로 자기들만의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려고 만든 게 이제 카페24 레시피라는 건데 쓸 줄 알면 되게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기능들이 거의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케팅 자동화, CRM 마케팅 이쪽으로는 카페24 레시피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자체적으로 CRM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폐쇄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연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일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솔직히 이제 제피어, 카페24 레시피, 에어테이블 이런 거 잘 활용하면 메일침프 굳이 쓸 필요가 없기는 한데 메일침프의 장점은 뭐냐면 스텝 메일 설계가 되게 편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예쁘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템플릿, 그다음에 후커 기능이 좀 자동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이메일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토종 이메일 마케팅 프로그램으로는 스티비라는 게 있는데,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스텝 메일 설계가 조금 불편해요. 약간 UI, UX 이쪽 관점에서 좀 되게 불편하고요. 실제로 저도 스티비도 써보고 메일침프도 써보고 하는데, 스티비는 쓸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이게 스텝 메일이 원래 자동으로 이제 하나 A 메일 설정하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B 메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메일을 쌓게 되는데, 스티비는 이게 좀 보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건 사실 써보시면 아는 부분이라서 써봐야지 이제 말을 공감을 할 텐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피어보다 싸요. 제피어보다 이용료가 싸고, 그리고 데이터 적인 마케팅 자동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회사에서 에어테이블을 활용하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에어테이블은 단점이 되게 명확한 게요. 국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국내 에어테이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매뉴얼적인 내용조차도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요. 해외 유튜브 컨텐츠가 에어테이블이 되게 많기는 한데, 좀 기초적인 수준에서 알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어테이블을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독학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테이블은 좀 간단한 기능, 무료 정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제피어랑 메일침프를 결제를 하고 있고, 솔라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카카오톡 발송해주는 기능인데, 얘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은 아니고 제피어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문자나 카톡을 이제 보내는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꼭 해야 되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피어나 에어테이블 같은 자동화 솔루션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떤 원리냐면, 스폰서 광고나 이제 SEO, 오가닉, 커머스 이런 거를 통해서 수집된 DB가 있잖아요. 이 DB가 내가 설정한 설정 값에 따라서 이제 구글 시트, 구글 폼 이런데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트리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유형을 트리거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트리거가 들어오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트리거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런 액션 활동을 진행하겠다. 문자 발송, 카톡 발송, 메일 발송, 콘텐츠 업로드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객 DB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화번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 이 전화번호에 내가 카톡을 보낼 거야 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기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전화번호 들어오면 그 수기로 확인해서 일일이 카톡 발송을 했다면, 지금은 전화번호가 들어와요. 뭐 고객 성함, 연락처, 뭐 메일, 그리고 문의사항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제 구글 데이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구글 시트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전화번호를 트리거로 설정을 해놓으면, 전화번호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액션, 카톡 발송을 자동으로 얘가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카톡에 어떤 내용으로 보낼 거야 라는 것만 설정해 놓으면 전화번호가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카톡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수많은 DB 중에서 내가 설정한 필터링을 통해 입력된 새로운 DB가 있다면, 그 DB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게 자동화 솔루션의 기본이고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B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이 DB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 그리고 이 DB가 들어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이거를 기획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 마케팅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텝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스텝 사이에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피어나 에어테이블 이런 것들. 이 솔루션을 활용하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자동화 마케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마케팅이라는 거는 시스템, 이런 스텝을 구축하는 거예요. DB를 어떻게 가공해서 리드로 만들고, 이 리드를 어떤 CRM 마케팅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구매나 결제, 방문 등의 컨버전, 전환을 유도해내는 것이 바로 스텝 마케팅이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점을 이렇게 다 찍어놨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스텝별로 올라갈 때마다 자동화를 도와주는 솔루션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마다 어떤 거를 할 건지, 어떤 자동화를 만들 건지, 어떤 기획을 할 건지, 어떤 설계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자동화 마케팅의 기초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로 굴리는 게 자동화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DB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광고가 있죠. 광고 이제 컨텐츠 만들어서 광고 관리자 들어가가지고 광고 그냥 굴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DB를 모으는 것도 사실 자동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반자동화라고 보면 되죠. 컨텐츠만 만들어서 광고를 태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스폰서 광고가 있죠. 그리고 이 DB를 가치 있는 리드로 만들어주기 위한 뭐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죠. 상담이나 컨설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좀 많이 밀어 넣거든요. DB가 들어왔을 때 리드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넣어서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 풀친으로 문의 줘라. 거기서 간단하게 상담을 해서 DB를 리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한 분들한테 뭘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카톡 단체 푸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꾸준한 CRM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B를 따올 때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이런 거를 따오면은 이제 문자, 이메일 마케팅이 가능하죠. 이제 스텝 문자, 스텝 이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텝 메일, 스텝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CRM 리드 타겟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컨버전, 내가 가장 원하는 구매 전환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일단 DB를 구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사실 가장 의미 있는 DB는 이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좋겠죠. DB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DB 마케팅을 떠올리시면 편한데, 최근에 고객분들의 DB를 수집하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 세 가지는 고객을 위한 템플릿, 전자책,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의 DB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스폰서 광고, 잠재 고객 확보 캠페인을 운영을 해서 설문화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따오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랜딩 페이지를 뭐 구글 폼 아니면 사이트 문의 사항 남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사이트로 남기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많이 수집하는 게 첫 번째 스텝 설계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템플릿, 전자책, 이벤트 같은 무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붙여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킨 후에 많은 사람들의 DB를 쌓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DB 수집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광고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SEO나 뭐 소셜미디어의 오가닉 노출, 유튜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DB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콘텐츠가 스스로 DB를 불러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쌓인 DB를,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DB를 이제 구글 폼으로 넘겨줘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겁니다. 구글 폼으로 넘기면 이제 구글 시트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DB가 이제 구글 폼의 양식에 따라서 리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직접 DB를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랜딩 페이지 자체를 구글 폼으로 받아버려서 구글 시트로 바로 다이렉트 연동이 돼서 구글 시트를 바로 제피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동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설문형 랜딩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웹훅이나 사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구글 폼으로 다이렉트 연동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DB들이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정리가 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문의사항인 거잖아요.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벤트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문의사항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거죠. 뭐 이런 문의사항 남기셨죠? 제가 작성한 컬럼이 있어요. 이걸 참고해 보시겠어요? 이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걸 웰컴 문자, 웰컴 메시지, 웰컴 메일이라고 하는 거죠. 웰컴 메시지나 웰컴 메일의 역할은 일반적인 DB가 다이렉트로 리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반 DB가 유의미한 DB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들어오고 이메일 주소 들어오면은 일일이 하나씩 보냈는데 지금은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떤 메일을 보낼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내용만 정해놓으면은 다이렉트로 발송이 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어온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폼이나 시트를 활용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약간의 설문조사 형태의 DB 조사를 해서 거기 니즈를 파악하고 해당 리드를 받은 후에 간단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약속하는 이제 웰컴 메시지, 웰컴 메일 이런 거 해주시면은 고객분들이랑 간단하게 상담하고 바로 리드로 들어와서 구매 전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피어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샌드 이메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구글 시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지메일을 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가 설정한 설정값의 이메일을 이 사람한테 보내겠다 라는 걸 자동화 설정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설정했었던 간단한 웰컴 메시지와 웰컴 메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웰컴 메시지 내용 그리고 하단에 콜 투 액션. 저는 항상 제 모든 자동화의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꼭 넣어요. 제 컨텐츠에도 마찬가지고 제 자동화 막단에는 항상 조현민 강사, 카톡 조현민 강사라는 거를 남겨놔가지고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제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전체 메시지 보내면 전체 메시지를 받고 제가 판매하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는 안 보내고 지금 웰컴 메시지랑 웰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 광고 대행 레퍼런스를 넣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제 컨설팅 아니면은 광고 대행 이쪽으로 좀 더 구매 전환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행 레퍼런스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신 분들이 저한테 광고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DB랑 리드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단순히 DB를 수집하는 걸 넘어서 DB가 다이렉트로 리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웰컴 메시지나 웰컴 메일의 활용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이 리드를 활용해서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DB랑 리드의 차이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DB랑 리드의 차이는 뭐냐면 호감도의 차이예요. 호감도의 차이. 이거를 퍼널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 자 DB는 그냥 단순 DB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무료 콘텐츠를 통해서 DB를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DB를 받은 사람들은 나 혹은 우리 브랜드가 좋아서 DB가 된 게 아니라 이 무료 콘텐츠를 받기 위해서 DB가 된 거기 때문에 무료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무료가 좋기 때문에 내 DB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뭔가를 팔려고 하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DB와 리드의 차이는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예요. DB는 그냥 무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무료 받고 많은 사람들. 리드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웰컴 메시지나 웰컴 메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웰컴 메시지나 웰컴 메일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되고 인지가 된 사람들을 DB, 무료 콘텐츠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DB와 리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행동, 구매, 컨버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스텝을 배워야죠. 지금까지는 이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DB에서 리드로 가지고 오려면 일단 DB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DB를 많이 모으려면 일단 무료 콘텐츠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무료 콘텐츠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콘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광고를 붙이거나 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구글 폼에 설문 작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리드로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드가 됐어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좋아하니까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구매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매할 때까지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접점이라는 거는 스텝 메일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스텝 메일이나 스텝 메시지. 그래서 뭐 스텝 메일은 이제 웰컴 메일, 정보 전달, 상품 소개, 구매 유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짜주는 게 스텝 메일인 거죠.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메일을 보내는데 어떨 때는 정보 전달해주고 어떨 때는 상품 소개해주고 어떨 때는 구매 유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일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랑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계속 리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내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면서 언젠가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스텝 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CRM 마케팅, 자동화 마케팅은 거의 지금 스텝 메일 쪽에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자동화나 CRM 마케팅 쪽에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스텝 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텝 메일도 결국에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내가 고객들한테, 잠재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질리지 않도록 꾸준히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생명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메일침프의 화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고객 DB가 들어오면 3일 있다가 A라는 메일을 보낼 거야. 그 다음 3일 있다가 B라는 메일을 보낼 거야. 밑에 내려가면 또 3일 있다가 C라는 메일을 보낼 거야. 3일 있다가 D라는 메일을 보낼 거야. 이 세팅을 지금 제가 해놓은 건데 화면 때문에 제가 캡처를 요만큼만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스텝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사실 사람이 일일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침프에 돈 안 주고 일일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날짜별로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날짜별로 A 보내고 그다음에 A 한번 보냈으니까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B 보내고 오늘 새로운 DB 들어왔으니까 오늘 A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거 돈 얼마나 한다고 메일침프 쓰는 거. DB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돈 내고 스텝 메일 세팅하는 게 낫죠. 다만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메일침프를 쓰는 건 돈을 버리는 건데, 컨텐츠가 있으면 메일침프를 써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고객을 이제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무료 콘텐츠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 DB죠, 단순 DB.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첫 구매를 이제 망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이제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이고 나한테 이제 무료 콘텐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속적인 무료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스텝 메일을 짜줌으로써 꾸준히 이제 좋은 콘텐츠를 계속 발행을 해줘서 나에 대한 호감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첫 구매 시 뭐 어떤 프로모션을 제공해준다. 이런 거를 통해서 충동 구매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의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컨설팅, 상담 간단하게 해주고 나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내고 구매로까지 전환을 시키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의 목표는 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리드죠. 리드. 단순 DB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팬입니다. 팬. 구매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메일 마케팅을 해보시면 아실 건데 생각보다 이메일 열람률이 꽤 높아요. 내가 던져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꾸준히 컨텐츠를 제공하고 접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접점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뭐 무료 이벤트 참여권이나 세미나, 웨비나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아니면 뭐 약간 체험 상품, 체험권 이런 거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공하면 더 관심 있게 봐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타겟팅 대상으로 광고를 하기에 되게 좋은 타겟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기 좋은 광고 컨텐츠는 이제 판매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매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구매하고 이제 업셀링, 크로스셀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분들한테 이제 구매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나랑 더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사람들 추천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매자가 또 새로운 구매자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DB를 리드로 만들고, 리드를 CRM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컨버전, 최종 컨버전까지 발생시키겠다. 무료 콘텐츠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상담, 푸시 콘텐츠, 그 다음에 리타겟팅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진행을 한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화면을 짜는 게 이제 스텝 마케팅 자동화 이 시스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결국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마케팅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 자료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그냥 이 그림이다, 이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DB, 신규 고객 DB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성 콘텐츠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넘겨서 DB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이 구글 폼도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넛지 이런 거를 아시면 이게 전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고객 DB도 사실 개인정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연락처랑 이메일 수집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연락처 내놔, 이메일 내놔 그러면은 약간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글 폼 설문지에 연락처 이메일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별거 없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문의사항 맨 밑에 우리의 목적, 연락처, 이메일 적어 주세요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환불 비용 오류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고객이 구글 폼에 들어와서 무료 콘텐츠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뭘 적는단 말이에요. 여기 적는 동안 시간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막 적다가 연락처를 남기라고?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 그동안 적은 시간이 아깝다, 그냥 적을란다, 이게 돼요. 이게 환불 비용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처를 더 많이, 고객 DB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글 폼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연락처랑 이메일은 구글 시트로 들어오죠. 구글 시트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내가 웰컴 메일이나 웰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피어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처음부터 제피어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일일이 해보세요. 일일이 메일 문자 보내보고, 나중에 이거 그냥 제피어 써서 자동화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의 DB가 모이거나, 아니면 그 DB가 리드로 전환이 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 제피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필요해요. DB를 모으기 위한 광고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리드를 쌓기 위한, 호감을 쌓기 위한 컨텐츠가 또 되게 또 많이 필요하고요. CRM 콘텐츠는 스텝 메일, 스텝 메시지인데 메일이랑 문자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도 결국 컨텐츠거든요. 여기서도 컨텐츠 만들고, 여기서도 컨텐츠 만들고, 여기서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화 마케팅을 할 때는 무조건 컨텐츠가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컨텐츠가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면 돈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DB를 리드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문의사항 받았잖아요.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고객이 이런 문의사항을 남겨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개별 답변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피어를 쓰면 자동화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답변 달면 제피어가 자동으로 메일 보내줍니다. 엄청 편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일일이 하세요. 고객이 이렇게 문의 남겼어요. 이메일 주소 남겼어요. 그럼 이 문의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답변 메일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구매로 전환이 되네? 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 제피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는 한마디로 설명해드리면 DB 플러스 호감이에요. 그러니까 호감 있는 DB를 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호감 있는 DB를 리드라고 하는 거고, 당장 DB를 리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필요하고요. 리드 유저는 당장 구매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언제든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타겟입니다. CRM 마케팅의 타겟임과 더불어서 리타겟팅 광고의 1순위 타겟이다. DB가 많이 모일수록 DB한테 호감을 주는 콘텐츠가 많을수록 리드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DB를 쌓기 위한, 호감을 쌓기 위한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컨버전 만들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컨버전이거든요. 이 컨버전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구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광고 대행하는 브랜드는 방문이 목적인 거죠. 오프라인 마케팅에 지금 마케팅 자동화를 적용을 했으니까 방문이 목적인 거고, 그리고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구매가 목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의나 컨설팅 요청, 광고 대행 요청, 이런 상담 이런 게 이제 컨버전인 거고, 사람들마다 이제 컨버전이 다를 텐데, 이 컨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텝 메일, 스텝 메시지 이런 것들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리드 유저가 꾸준히 소통하고, 문의 사항을 꾸준히 콘텐츠로 만들어서 얘네를 나중에 자동화로 굴릴 수 있을 만큼 쌓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텝 메일, 스텝 문자 꼭 활용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자동화 마케팅, CRM 마케팅은 스텝 메일, 스텝 메시지에 편중되어 있다. 왜냐면 얘네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리드를 컨버전으로 땡겨오는데 스텝 메일과 스텝 메시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 자동화, CRM 마케팅이라고 하면 거의 얘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설계, 뭐 스텝 마케팅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리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타겟팅은 크게 두 가지죠. 구글이랑 페이스북.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조금 되게 소프트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뭐랄까, 제가 오늘까지 설명해드린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컨텐츠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할 줄 알아야 돼요. 구글 애널리틱스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사이트 운영도 할 줄 알면 좋아요. 스텝 메일 짤 줄 알아야 되고, 스텝 메시지 짤 줄 알아야 되고, 제피어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좀 이런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복합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마케팅 최소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가능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해서 마케팅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이분들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업체만 바뀔 뿐이지 이 시스템으로 마케팅 자동화를 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같아요. DB를 모으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여기 신규 고객이죠. 신규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여기는 기존 고객이요. 여기 리드부터는 기존 고객이에요. 이 기존 고객을 어떻게 이제 최종 구매로 이끌어낼 것이냐를 고민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고민하는 게 마케팅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 설계, 스텝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자동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뮤즈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블로그 칼럼 몇 개 쓴 게 나오면 2개 나올 거예요.